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10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의 사실상의 쿠데타, 추미애의 내부 총질에 민주당이 무너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부안해동에서 송영길과 박지원까지 난리라고 하는데요. 이재명은 끽소리도 못하고 있는 상황, 본인 깜빵 안 가는 것만 바라는 상황이라서 결국 민주당 해체로 갈 수밖에 없다는데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추미애의 난사가 화제라고 하는데요. 피하 구분이 없는 게 특징이죠. 2년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과 싸우던 자신을 문재인과 민주당이 내쫓은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미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을 통해 사의를 표명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중간에 농간이 있다고 생각했다. 날 자르려면 국무총리를 통해 해임 건의를 해주면 좋겠다. 나 자의로 물러나지는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를 유임시켜야 수습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문재인에게 내가 갔는데 결론은 같았다. 허무한 결론이었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페이스북에서는 저의 사직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0년 12월 16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이 새벽에 이루어지고 아침에 출근 직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사직서를 내달라고 전화를 받았지만 명확하게 거절당했습니다. 오후에 제가 들고 간 징계 의결서가 대통령 서명으로 집행된 직후 바로 대통령에 물러나달라라는 말씀으로 제 거취는 임명권자가 해임한 것이므로 저의 사직서가 필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낙연이 2021년 재보궐선거 때문에 나한테 물러나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됐었던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벌써 몇 년도 더 된 일에 대해서 굳이 지금 이 시점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두고 야권에서는 내년 총선의 출사표다, 정치적 제기를 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을 포섭하려는 탕란 정치다 라는 해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돌려가기하는 추미애도 이재명에게는 우호적입니다. 추미애는 KBS에서 이재명을 사법 피해자라고 두둔하면서 검찰 정권이 사법 리스크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이 사법 피해자 보고 당신 때문이라고 집안 싸움에 전념하고 있어 너무 답답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당내 계파 갈등으로 이재명을 괴롭힐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건데요. 문제는 친명 지도부도 추미애의 러브콜은 부담스럽다고 얘기합니다. 친명의 좌장인 정성호 당연히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했고요. 7인회 소속인 김영진도 추미애와 이재명은 서로 잘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러브콜을 보내고 안 보내고 할 사이가 아니다라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우리 당의 추미애는 조국급이다. 추미애 얘기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총선에는 악영향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나마 추미애가 총선 한참 전에 떠들어서 다행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추미애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자 다른 원로급들도 이해 질세라 자기 장사에 나서는 역대급으로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이가 대표적인데요. 송영길은 6월 22일 MBC에서 선거운동원도 밥은 먹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금품을 살포한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했으면서도 지금은 제도를 탓하면서 인간적인 정에 호소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냐라는 등의 비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자폭 발언입니다. 하지만 송영길이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핸드폰 포맷은 한 번 한 건 아니냐라는 말을 하면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부인했는데요. 황당한 얘기죠. 핸드폰을 초기화한다라는 말들은 가끔씩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은요, 핸드폰 끝까지 바꿀 때까지 그대로 씁니다. 2, 3년 쓰다가 바꾸죠. 뭐 핸드폰 깡통폰이 아니다 얘기하면서 포맷은 한번 하는 것 아니냐? 포맷은 하드디스크를 하죠. 예. 자, 송영길은 요즘 변희재와 손을 잡고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 극단은 서로 통한다더니 어쩌면 진정한 의미의 좌우 통합, 뭐 우파도 아니죠. 예, 전이되는. 자, 어쨌든
태블릿 PC 조작서를 다른 사람이 아닌 민주당을 지낸 사람이 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유감스럽다는 게 이원석 검찰총장의 얘기고요. 살아생전에 송영길과 변희재가 함께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구나 라고 조응천이 경악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검사 탄핵을 주장하던 송영길은 지금 한가하게 책방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라면서 문재인을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내 오비 중에 오비 1942년생인 박지원도 요즘 연일 등판 중입니다. 박지원은 CBS 라디오에서 추미애를 향해 회고록에나 쓸 얘기를 왜 지금 하냐, 자기가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것이다 라고 공격했고, 송영길을 향해서는 자숙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본인도 당의 분열을 일으킬 법한 아슬아슬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문재인이 한가하게 책방할 때가 아니다 라는 송영길 말에 동의한다고도 얘기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주의 얘기를 할 때는 전직 대통령으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낙연을 향해서 빨리 이재명과 손잡고 대여투쟁을 해야지 왜 한가하게 돌아다니느냐, 문재인도 이낙연에게 이재명을 만나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저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와중에 자신의 내년 총선 출마 계획은 깨알같이 홍보하는데요.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목포나 해남 진도 완도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목포는 손혜원이 한방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향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근데 아무리 고향이라고 해도 내년이면은 우리 나이로 83인데 지역 주민들이 뽑아주겠습니까? 자, 올드보이들의 귀환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국가라는 것은 김대중의 얘기대로 노장청이 조화를 이뤄야 된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사고뭉치 원로들과 함께 내년 총선을 치러야 되는 젊은 현역들은 애가 탄다는데, 한 재선 의원, 우리는 지금 홈런을 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치어리더들만 잔뜩 들어와서 이미 한 구장 안에 있는 우리 관중석 쪽만 잔뜩 흥분시키는 꼴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은 김남국 탓을 하는데요. 김남국 같은 젊은 의원들이 코인 사태 등 불미스러운 논란만 일으킨 탓에 오비들에게 역시 내가 다시 나서줘야 되겠군 이라고 정신승리할 명분을 줬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을 자제시킬 자들이 누구냐, 이들의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이냐를 두고도 당내에서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당이 위기일 때는 통상 원로들이 나서서 당의 어른으로서 이 문제 있는 자들을 제압하고 리스크를 수습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법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김두관은 당이 어지럽기 때문에 고문들이 당을 통합하고 단합하는 데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오히려 불을 질러놓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야권 관계자도 원래 당이 어지러울 때 마지막 카드가 원로라면서 원로가 쓴소리하고 혼을 내는 모양새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원로들이 가장 주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없다면 리더인 당대표가 나서야 되는데 이재명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재명이 그런 말을 할 사람이냐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원내 지도부는 이럴 때 지도부가 나서서 뭐라고 하면 송영길이나 추미애 둘 다 더 좋아할 사람들이라면서 자신을 당이 핍박한다고 이슈를 키울 것이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무대응 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인데 당내에서는 그럼 혁신이라도 나서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했지만, 혁신위는 최근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쓴소리를 하면서도 추미애에 대해서는 끽소리도 못했다는 겁니다. 당 관계자는 누가 봐도 지금 당의 가장 큰 리스크는 추미애인데 추미애만 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혁신위는 당 고문들과 간담회를 추진 중이라는데 추미애도 전직 당대표이기 때문에 고문직을 맡고 있습니다. 추미애가 과연 혁신위 간담회에 참석할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는데요. 결국 떠드는 사람만 있고 말리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총선까지 이걸 지켜봐야 되는 국민들은 고통스럽다는데, 자, 그런데 또 다시 생각해보면은 추미애, 민주당을 거의 해체 수준으로 난사를 하고 있죠.
어느 누구도 추미애를 막을 자 없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자가 없습니다. 추미애가 떠들면 떠들수록, 송영길이 이상한 얘기를 하면 할수록 지금 민주당은 점점 균열만 심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민주당이 추미애, 송영길, 조국을 떨쳐내고 그리고 이재명 쫓아낸 다음에 정상화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 총선 전에는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순간에 이재명 발로 차버리고 포대가리를 할 텐데요. 이미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생각 거의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괴담정당 민주당에 대해서, 내로남불 민주당에 대해서 지지할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민주당은 해산, 해체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린 흔들리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뭉쳐서 대한민국 바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